몇 시간 동안 이걸 잡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거 시간 낭비예요. 장면 실습은 빠르게 써보는 것도 연습이에요. 여러분은 데뷔를 하면은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빨리 돌아가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장면 실습 예제로 올리는 장면들은 엄청나게 특이점이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최소한 3-4번 이상 본 장면일 거예요. 클리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생각이 난 어떤 스토리로 뭔가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 책을 읽고 또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을 짬뽕하고 해서 절대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만의 장면 실습 예제 040 가을이었다 입니다. 자, 읽을게요. 한 여인이 남자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자신을 소개한다. 사내는 현재 큰 상처를 입었다. 사내가 치료받는 동안 여인은 시중을 드는 역할로 이곳에 왔다. 땡땡, 계절에 태어났나? 사내는 여인의 이름을 듣고 여인이 이 계절에 태어났는가 추측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설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대적 배경. 사실 이 내용 자체에서 지금 시대적 배경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야 돼요. 동양풍으로 이 상황을 만든다 한다면 이 여인이 신분이 낮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사의 말투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남자의 신분. 세 번째, 남자가 왜 다쳤는가? 왜 이렇게 뭔가 큰 상처를 입었다니 도대체 뭐 하다 다쳤는가? 네 번째, 여인의 이름. 지금 여인의 이름을 듣는 장면이 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이름이 뭔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여인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계절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정해야겠죠. 여인이 고개를 젓는 까닭. 자, 지금 뭐뭐에 태어났는가? 봄에 태어났나? 이런 사내가 어떤 추측을 해가지고 물어보면 여인이 고개를 젓는다는 거는 그 계절에 태어나지 않았어 인지. 어쨌든 고개를 젓는다는 건 부정적인 대답이니까 왜 이 여인이 고개를 젓는지 이거를 이제 그 까닭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설정입니다.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는 북만어의 조언이 들어갈게요. 이 장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현대 배경인데 이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 여인이 시종을 역할로 이곳에 왔다면 사실 가사 도우미 정도인데 뭔가 비밀스럽게 어디 뭐 별장에 이 남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은밀하게 데려온 시중을 두는 역할이겠죠. 하지만 동양풍이나 서양풍이나 이런 경우라면은 시종을 두는 역할이라는 게 평민이 이제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짜야겠죠. 자, 계절에서 따온 글자로 이름을 정하는 방식은 매우 흔한 클리셰입니다. 그럼 계절 네이밍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계절 네이밍 해도 될까요? 남들도 많이 하는데. 언제 해도 재미있으니까. 어느 스토리 그게 나와도 재밌어요. 클리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클리셰인데. 여러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클리셰인데 사람들은 그게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희한하죠? 엄청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그게 야, 너무 빤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죠. 언제 해도 재밌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쵸? 이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특히 동양풍 배경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네이밍이긴 해요. 그러나 꼭 동양풍이 아니어도 현대 배경도 괜찮고 서양풍 배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풍이다. 이제 여자 이름을 정한다. 그러면 로즈리아나 이렇게 정하면 뭐 장미의 계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미의 계절에 태어나서 장미처럼 아름다운 아기야 해가지고 로즈리아나 이렇게 황녀의 이름을 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좋을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가 좋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계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등장 인물의 외모나 이미지에
부여하고 싶은 특징이 있으면 그에 연결되는 계절을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쓰려는 거 말고 이미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작품들에서 인물 네이밍으로 가장 선호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겨울이에요. 여름도 꽤 있긴 한데 봄, 가을보다 겨울이 더 많이 나옵니다. 봄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봄이란 계절이 이제 따뜻하고 낭만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너무 해맑은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 웹소설에 등장인물의 이미지로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겨울이 인기 높은 이유, 이제 한국 배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선 백, 그 다음에 설, 눈설자죠. 그 다음에 흰백. 이 특징적인 글자를, 이 네이밍을 할 때 쓰기가 좋죠. 백이나 설자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넣기가 되게 좋은, 예쁜, 특징적인 글자예요. 네이밍을 할 때 눈에 띄는. 두 번째로 겨울 자체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차갑고 춥고 그 다음에 따뜻함을 추구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따뜻한 걸 원하는 계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거나 불행한 과거 아니면 지금도 불행해. 지금도 불행한 상황이야, 현재도. 이런 등장인물일 때 겨울 조합이 괜찮죠. 세 번째로 겉으로 보기에 냉미녀, 북부대공 이런 식으로 냉한 이미지를 만들기가 좋습니다. 혹은 성격 전혀 반대인데 이름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또 반전 같은 조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겨울이 좀 짜기가 좋은 거야. 정말로 서사를 만들기가, 이 캐릭터 설정을 하기가 겨울이 되게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 네이밍이 아무래도 여성 캐릭터, 여주인공에게 붙이기가 좋기는 합니다. 사실 남자 주인공 이름은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웹소설에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틀. 남성향, 여성향 상관없이 세팅해서 예를 들어주신 게 남주 이름을 김백설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재밌을 것 같아로 하셨는데 하시면 안 돼. 남주 이름은 김백설이 될 수 없어. 백설은 여자 이름이야. 그래서 남주인공 이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굳이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배경, 동양풍 배경, 남주 이름은 뭐 설정상 가능하다면 붙일 수 있겠지만 아예 서양풍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제가 잠깐 아까 생각했던 건 아예 대놓고 남주 이름이 뭐 윈터스 어쩌고 저쩌고야. 여주 이름은 서머 어쩌고 저쩌고야. 이렇게 해서 겨울과 여름이 만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봄, 여름, 가을 네이밍으로 조합할 수 있는 글자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쵸. 아예 한국말로 하면은 봄자가 아예 들어가게 적으셔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너무 외자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게 붙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봄으로 외자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그런 소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진 그 명사를 쓰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이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해 보여요. 유치해 보여요, 이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 꽃이 많이 나왔는데 꽃 이름은 저는 사실 좀 비추해요. 로맨틱 코미디 쪽에서, 로코 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칫 유치해질 수 있어요. 나이대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런 이름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나온 것 중에, 근데 사쿠라는 이제 일본 쪽이어가지고, 요거는 사실상 어렵죠. 근데 일본 사람이 주인공? 이렇게는 안 쓸 거잖아요, 어차피. 잠깐 나오는 일본인 캐릭터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쓰기가 힘들죠. 여름. 여름에 어울리는 네이밍 글자는 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름하, 그다음에 푸를 청, 맑을 청, 녹색할 때 그 녹, 요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청, 녹, 하, 요런 단어를 포함시켜가지고 이름을 정할 수 있죠. 여름 네이밍으로. 자, 가을 쪽에서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이 든 거는 아예 이런 네이밍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낙엽의 낙은 떨어질 낙이잖아요, 사실. 이 떨어질 낙자는 절대로 사람 이름에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이거는 나쁜 뜻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부모가 이 아이의 불행을 자초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빨리 죽으라고 라든가, 혹은 부모가 없어, 얘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버렸거나 아니면 부모가 죽었어, 그래서 애 이름을 에다가 그 낙자를 써서 이 아이의 트라우마나 과거나 불행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연을 만들어주는 거죠. 안 좋은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에 그 이름에 대한 사연이나 이런 게 나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스토리에 그 이름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이 엄청 고민을 해서 네이밍을 해도 독자님들은 아무도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들한테는 남주 여주야 그냥. 남주가 어쩌고 여주가 어쩌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헷갈려하고.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제국 이름이나 무슨 뭐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하나도 기억 못해 그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이게 너무 제국이 많고 이러면은 배경이 너무 크면은 정말 독자님들은 정신이 없어해요. 그래서 씁쓸하지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 네이밍에 대한 어떤 슬픈 사연이 있다던가 뭐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너무 네이밍에 이제 의미를 너무 부여하고 고민하지는 마라. 네이밍 영상 몇 개 만들어서 올렸고 그다음에 책에도 썼거든요. 그 영상에서 조심해야 될 건 사실 다 얘기해놨어요. 네이밍 같은 경우는 그 영상에 나온 규칙 정도만 사실 지켜주면 그냥 예쁘고 멋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돼요. 신경을 써야겠지만, 물론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네이밍에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장면실습 외제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